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7월 16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82% 하락 마감, 코스닥도 0.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그 흐름을 보면 위로도 아래로도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는, 상방과 하방이 막힌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연일 며칠을 제외하면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고, 그 매도세를 개인 수급으로 버텨내면서 점점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외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형태를 최근에 보면 어떤 그 시장의 중요한 변곡 포인트에서 추세만 깨지지 않게 한 번씩 시장을 들어 올려준 다음에 다시 연일 또 매도세로 일관되고, 그러다가 또 중요한 변곡 포인트에서 한 번 정도만 그냥 시장을 들어놓고 또 그 다음에 매도세로 퍼부어대고, 그러면 개인이 받아내고, 그러면서 힘겹게 그냥 추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지금은 뭐 시장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다행히 뭐 큰 추세 자체는 깨지 않고 있지만 이 뭐 장중의 흐름을 보면 매매하기가 여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갭 띄우면 여지없이 밀어버리고, 올라봐야 개인이 이제 캐리하는 상승이다 보니 별로 종목들 안에서 별로 재미가 없죠.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힘있게 끌어주는 양봉이 출현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뭔가 좀 가벼운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뭐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 자체가 개인이다 보니까 뭔가 좀 사실 뭐 시원한 어떤 반등, 상승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참 힘들죠. 코스닥도 뭐 중요한 저항대 구간을 이제 살짝 넘겨놓고, 사실 이 정도 넘겨놓은 것을 우리가 야 이건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외인이나 기관 수급에 의한 상방으로 확실히 돌려놓는 양봉 정도가 출현을 하길 바랬는데, 일단은 어제도 시가 고가 형태로 거의 고가 형태로 밀어버렸고, 오늘도 갭 띄우고 고가 형태로 쭉 밀어버리는 모습. 그리고 일단은 전 고점인 770포인트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여겨져요. 일단 추세를 계속해서 타고 오다가 오늘 종가상 오랜만에 거의 10거래일 만에 종가상 5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11선 구간에서 지지받고 일단 꼬리는 조금 달았는데, 내일이 정말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의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음봉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 뭐 지지 구간은 한 760포인트 정도 21선까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큰 조정이 될 수가 있겠죠. 좀 우려스러운 점은 내일이 또 이제 금요일이라는 점에서 좀 우리가 안심하기는 좀 힘들다. 오늘 또 이제 장 막판에 기가 막히게 70 근처에서 반등이 나와서, 제가 리딩방에서도 775까지만 좀 갖다 놔주면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775에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일 혹시 775를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75에서 지금 775가 계속되는 저항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가 계속돼서 이제 지지받았던 구간이고, 지지 구간을 하방 돌파하니까 올라올 때는 다시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저항 구간을 뚫어내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만들어가 주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내일 일장 포인트로 시장 지수 안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웬만한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다면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돌파했으면 전고점 구간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냥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도 괜찮은데, 일단은 이제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가 있죠. 여기 꼬리를 뺀 이 포인트. 아무튼 한 요 정도까지는 건강한 조정으로 좀 봐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760까지 깨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리면 이때는 진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리딩반은 매매가 없었어요. 매도 종목이 없어가지고 오늘 시장 흐름을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뭐 초미의 관심사는 뭐 그냥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여부였죠. 그래서 뭐 이제 유죄가 나오면서, 혹시 뭐 이제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뭐 이제 지사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일단 재판 결과는 무죄로 좀 나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테마가 되겠고요. 이재명 관련 테마에 관해서는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마 재판이 오늘 이제 2시에 있었기 때문에 2시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아마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2시에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고점을 형성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질 확률이 높고요. 안 좋게 나오면 그 당연히 투매 급락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를 두고 우리가 자꾸 홀짝 매매하는 습성을 좀 버리시고, 이 홀짝 매매라는 게 벌 때는 조금씩 벌지만 맞으면 한 번 틀렸을 때 벌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홀짝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항상 우리는 기대감으로 추세가 살아있을 때 매매를 하고, 그 기대감이 꺾이는 이벤트에서 좀 이벤트 전에 마무리를 짓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방송에서 저는 2시 이제 재판 결과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1시 반 전까지만 매매를 좀 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생각보다는 좀 고점 구간에 오래 머물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2시가 이제 이 부근이니까 거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갈랑 말랑 무죄로 뭔가 좀 뉘앙스가 들리면서 상한가 들어갈랑 말랑 했지만, 여기서 상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무죄 나온다고 해서 접근하는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매물출에는 되게 되어 있다. 재료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이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라 어떤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있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이벤트의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이거는 당연히 바로 급등입니다. 이거는 매매를 해야죠. 근데 이벤트를 앞두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좋게 나와도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 타점을 노려봐야 되는 거죠.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급락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재료 매매 같은 것들은 자꾸 이 재료의 어떤 딜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전에 기대감으로 매매를 했다가 확인하고 나서 또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다시 재접근하는 게 항상 안전한 매매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에이텍도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한참 요 정도 가격대에 머물렀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매물소 하는 거 아니야? 상한가 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죠. 장막판에 급락이 나왔고, 저도 이 급락을 진짜 오늘 뭐 오후장에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급락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타점까지 좀 오지 않아서, 왜냐면은 여기서 한번 이 타점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타점을 깨고 한 템포 정도 더 떨어지면 저는 한 요 정도 구간에서 21,000원 혹은 한 2만원 구간에서 잡아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타점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일단 지금 시간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많이 오른 에이텍이 아니라 형제엘리트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지금 정다운도 지금 뭐 윗꼬리가 좀 달렸다가 시간에서 상한가 말아주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에이텍은 이제 대장이었지만 많이 올려놨으니까 좀 덜 오른 애들로 순환매 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특이점은 이제 이재명 테마가 힘을 쓰면 지금 이제 이낙연 테마는 힘을 조금 이제 못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남선 알미니도 장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고요. 앞으로 조금 약세를 보일 확률이 좀 높을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 관련주는요. 아무래도 지금 뭐 독보적인 대선 주자에서 이제 이재명 씨가 상당히 강력한 후보로 치고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양강 구도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 다음에 좀 뭐 살펴봐야 될 구간은 이제 부분은 테마는 코로나 테마 가운데서 일단 진단키트랑 치료제 말고는 사실 코로나 테마 안에서 크게 이제 지금 재밌는 테마는 소테마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알코올 관련 뭐 손세정제, 마스크 뭐 이쪽으로 혹시 이제 실적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보고는 있었는데 뭐 매매가 이제 들어가진 않았었고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알코올 이런 종목들이 자리를 조금 이제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고만 있었었고, 마스크 관련주인 뭐 KM이나 이런 종목들도 흐름을 좀 만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좀 죽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조금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어쨌든 간 이 치료제라는 것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테마가 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랑 치료제 관련주들 정도 정말 강한 종목들로만 모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지금 최근에 뭐 혈장 관련 대장인 시노펙스, 그 다음에 신풍제약, 그 다음에 뭐 파미셀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로 좀 조용히 있던 진매트릭스가 거래량이 거의 뭐 이제 역사적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일 이 18,400원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주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EDGC는 이제 뭐 12악재가 나온 어제부터 해서 기관에서 대량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뭐 이제 눌림목으로 뭐 접근할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 매도세가 진정되는 거 확인 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세를 한번 내고 나서 약간 이제 역배열로 하락한 구간에서 나오는 설거지 파동 느낌의 이런 기준봉 후에 눌림목을 잘 그렇게 좀 접근은 하지 않아서 괜히 그냥 뭐 이 정도면은 반등 나오겠지 하고 뭐 접근하시는 것보다 이제 확실히 양봉 하나가 딱 세워지면서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좀 출현하면 그때부터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키트주들의 분위기는 시젠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시젠을 한 15만원까지 좀 밀리면 정말 땡큐하고 매수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16만원 부근에서 일단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18만원까지 회복 후에 전고점을 넘는 트라이를 할 것인지, 제가 뭐 생각했던 것처럼 결국에 한 20만원을 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미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제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파미셀이 이날 수요일날 정말 대량 거래가 터졌죠. 파미셀도 역사적 거래량이 갱신이 되어졌고요. 이날 이제 상한가를 좀 닿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돈이 좀 들어온 것 같다라는 의심을 지우기는 힘든 봉이 일단 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시가 개파락 후에 음봉이 떨어졌고, 얘는 이제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어제의 저가 라인을 깨면, 이거는 좀 보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가를 깨지 않고 정확히 지지를 하면서 살짝 이제 반등 나오고 끝이 났어요. 내일부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시 흐름을 채워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 얘는 어제 만들어놨던 이 기준봉을 넘어서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흐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다만 어제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오면 얘는 좀 탈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어제 퀄컴발 호재로 아주 핫했던 DKT랑 이제 BH가 있는데요. DKT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점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터지는 거는 뭐 당연하죠. 다만 이제는 이제 얘가 어제 점상을 만들었던 이 종가를 좀 훼손하지 않고 이 위에서 흐름 만들어 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BH 같은 경우도 어제 저가 구간이자 여기 이제 전 고점이죠. 요 가격대를 훼손하지 않고 이 안에서 좀 놀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BH는 좀 사실 찝찝한 게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다가 풀리는 종목들은 제가 그렇게 막 매매 대상으로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한가 닫았다가 풀리고도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확률적으로 자꾸 조금이라도 높은 종목들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한가가 잠겨 있다가 풀리는 것은 사실 그 들어왔던 돈들이 어느 정도 털렸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잖아요. 상한가를 닫고 끝나도 진짜 핸들링 좋은 주포들은 상한가 닫으면서도 물량을 털어내는데, 닫았다 풀렸다면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종목을 훨씬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보수적으로 이 가격대를 좀 지키면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이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좀 있었던 화장품 관련주 중에 대장인 이츠한불이고요. 조금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게 좀 아쉬운 것은 이츠한불만 너무 독보적으로 상승률이 높고 좀 따라오는 애들이 별로 힘이 너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코리아나도 보시면은 이츠한불은 어느 정도 몸통을 유지해주고 끝났는데, 코리아나 윗골이 너무 길게 끝났고요. 뭐 토니모리도 마찬가지고, 한국 화장품도 뭐 그나마 이제 아직 추세를 깬 수준은 아니지만, 이츠한불에 비하면 종목들이 좀 너무 약하죠. 일단 대장이기 때문에 이츠한불을 보면 오늘 장중에 좀 상당히 고점 만들고 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통 이런 자리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리면 좀 위험한 자리죠. 시세를 한번 내고 뒷구간에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버리면 뭔가 물량이 좀 많이 정리되면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츠한불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보면은 뭐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좀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지만, 차트를 좀 넓게 보면 상당히 이제 주가의 위치 자체는 많이 낮아요. 그래서 위로 상승할 여력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다가 화장품주들의 진정한 진짜 재료는 뭐 최근에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 그 부분이 뭐 아주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주들의 진짜 재료는 이제 시진핑의 방한 날짜가 혹시라도 잡히게 되면 얘네들은 또 뭐 상한가 가겠죠. 근데 뭐 이 부분이 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뭐 좀 많이 좀 잠잠해지거나 뭐 종식 수준까지 가야 뭐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섹터 뭐 테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뭐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주들의 매력은 워낙 가격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대세 상승을 한번 타게 되면 또 윗공간으로 많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점, 이거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으로 뭐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딜 관련주들은 종합발표 계획과 함께 매물 출회가 상당 부분 이제 되면서 이제 투매가 전체적으로 나왔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뭐 이제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고 그린 뉴딜도 그렇고요. 뭔가 완전히 뭐 추세 자체가 뭐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대부분 좀 어려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료도 당연히 계속해서 살아있는 재료가 될 거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후에 또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저도 일단 뭐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딜에 대한 그 종합 계획 발표를 안을 보니 사실은 좀 더 주목받았던 부분은 디지털 쪽인데 실상 그린 뉴딜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이거랑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시즌이 들어갔을 때 강력한 지금 후보인 조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에 상당히 그 강력한 공약들을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또 맞물리는지 좀 어느 정도 또 조정 후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수소차, 전기차,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이쪽 섹터는 뭐 재료 자체가 뭐 죽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종목 별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종목이라서, 보는 테마 섹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또 DPC가 안 밀리죠. 고가권에서 다시 이제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저희 리딩반도 이때 접근이 들어가서 요날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오면 접근을 하려고 보고 있는데, 얘가 뭐 장 밀려도 끄떡도 없습니다. 위에서 뭐 17,000원 구간에서 깨지 않고 계속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을 더 뽑아줄지, 야 이게 정말 관심이 가서 저도 이제 유의 깊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개인 매매라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뭐 짧게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보겠지만, 이제 리딩에서 하기는 조금 가격대가 너무 고가권이라고 보여져서 일단 저희는 좀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는 걸로 그렇게 관심 종목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